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군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이제 서울로 가서 재수 한번 하고 단국대학교 그 도예학과가 네네. 생긴 지 2년 두 번째예요. 우리 들어갈 때가 2회. 예전에 그 도자기를 한 계기가 네. 그 어느 대학을 이제 했다가 떨어지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네.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가족 친척 할아버지 네네네.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어요. 네네. 이분이 이천에도 가고 해서 도자기도 하고 그림 회화도 하시고 그러던 분이신데 그분이 나보고 야 너는 도자기를 한번 해봐라. 아, 그러면 처음에는 도예는 아니었었군요. 네, 예. 도자기를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색칠하고 그 구성 다 하고 그걸 매일 같이 했어요. 그 집에서 살기 때문에 저녁 네네, 시간에는 네. 꼭 그걸 다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도자기를 해봐라. 네. 그때는 도자기고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집에 있는 도자기, 네. 항아리 몇 개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단국대학교라는 데에서 도자기과가 생겼다. 거기를 한번 가봐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더니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1등으로 그 과에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2회야 우리가. 우리 위에가 1회 선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자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길은 어땠는가요? 학업을 마치고 난 학업을 뒤에. 이제 군대 이제 갔다 와서 대학원을 가려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처음에 이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가기 얼마 전에 배 사고가 났어. 아, 제주도 가는 배가요? 예, 제주도에선가? 아무튼 배 사고가 나서 네네. 우리 다 돈을 모으고 그랬는데 이게 못 가게 될 위치에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다가 집에서도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하고 저도 안 가는 대신에 나 카메라 하나 사달라. 아, 네. 중고. 네네. 새 것 말고. 그래서 아사히 펜탁스를 처음으로 샀어요. 내가 그 카메라 가게 꼭 앞에 있는 그 카메라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결국엔 그 카메라를 샀어요. 그 안 가는 대신에. 그리고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혼자 그때 필름 카메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이제 하다가 그놈을 가지고 난 대학교 가면은 사진 서클에 들어가야 되겠다. 미술하다가 도예하다가 이제 사진까지 또 이제. 그러니까 도예하기 전부터. 도예하기 전부터. 원래 도예하기 전부터 이 사진을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진 작가 작품 그 사진 찍은 거 사진집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주로 국내 사진 작가들이. 그런데 도자기를 이제 4년 동안 배웠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1학년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에 사진 서클이 없는 거야. 그 연세 그 사진 서클을 보고 나 연세대학교 가려고 시험을 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 우리 대학에 도자기 하려고 왔는데 이 사진 서클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학교 학보사, 학교 신문사 그 기자 모집을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거기에 사진부가 있어. 사진은 또 필수니까. 그때 당시는 사진부 이렇게 나눠져 뽑았어요. 글 쓰는 사람, 사진은 사진 찍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부로 들어갔죠. 사진부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총장에 무슨
행사를 한다. 네네. 그럼 총장 앞에가 사진 찍고, 네. 뭐 이사장이 뭐 한다. 그럼 그거 사진 찍고 매일 들락날락거렸어. 특히 1학년, 2학년 때 이 전공 시간 외에 네. 내가 딱 보고 시간이 겹친다. 네. 그럼 내가 이건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명분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사진 찍으러 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막 물레 하라고 그랬으니까 물레 네. 배워야 되잖아요. 네. 밤늦게까지 또 난 물레 연습하고. 어. 그러다가 신문사 3년을 하는데 이제 3학년 때가 된 거예요. 3학년 네, 때. 네, 네.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2학년 마치고 군대를 보통 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신문 기자를 처음에 했으니까 네네. 신문 기자에 대한 그 사명, 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역할, 뭐 이런 걸 생각을 쭉 하면서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쭉 하다가 내가 갈 길이 어떤가? 신문 기자로 나가야 되나? 사진 작가로 가야 되나? 도예 작가로 가야 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온 이유가 네. 도자기 하려고 들어왔다. 네네. 사진 작가는 나중에 네. 시간하고 저 필름 살 돈만 있으면 된다. 신문 기자는 그때 당시에 40세가 넘으면은 네. 신문 기자로서의 역할이 네. 거의 제한적이군요. 퇴세된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40이 넘으면 사유와 타협을 하게 된다. 타협하기 전에 40까지는 얼마든지 기자로서의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40이 넘었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한다. 그럼 내가 갈 길이 뭐냐? 도자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사진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그래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학년 때 결정을 해서 도자기로 그때 정식으로 또 하기로 밤새고 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때가 3학년 때 이제 ROTC를 내가 들어갔어요. 3학년 때. 군대는 왜 ROTC 간 이유가 28개월, 네. 2년 4개월이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32개월인가 그랬어. 네네, 맞아요. 36개월, 32개월. 네. 그럼 난 더 빨리 줄이고 싶어서 네네. 난 뭐 ROTC를 하겠다. 몇 달이라도 줄여. 줄이자. 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이제 가는 무슨 뭐 장교의 긍지고 뭐고 이건 모르고 처음부터 네네. 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네. 난 급하다. 나. 그렇게 해서 2년 4개월을 그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죠. 소대장으로. 어디 근무했으면 연천 뭐 그런데. 25사단 저쪽 동두천 네네. 그쪽 이 옆에. 그러다가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또 무슨 연락이 오느냐면 ROTC 저걸 하는 거야. 장기 복무? 아니 여러 가지 그 직업 예. 회사면 직업 이런 소개. 데서 제안이 들어와요. 막 그때는 ROTC 제대자들이 되게 우대받았잖아요. 우대받고 네네. 막 그 제안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EBS 네. 교육방송. 방송. 네. 그 교육방송이 그 무렵에 막 생겼어요. 네네. 생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때 PD하고 AD를 모집하는데 AD 조연출 할 사람을 모집한다. 그러면서 예술적인 사람도 분야도 모집한다. 네. 그런데 지원했죠.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미술적인 그 시험 기능 이런 것도 아이디어 이런 네. 것도 보더라고. 네. 근데 면접을 최종적으로 보는데 당신은 그러면 도자기를 계속 할 거냐? 네. 도자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네네. 잘 해왔는데 할 거냐? 그래서 네. 예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대학원에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면접하는 사람 대학원에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우선 당장은 아마 좀 네. 가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네. 처음 생기니까 네. 방송국 자체가 그렇죠. 그 현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뭐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 지금 당장 대학원 빨리 가서 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걸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또 많았다 그래서 그때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봤죠. 예. 근데 대학원 보통은 우리 학부 마치고 보통 우리 대학원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 다 배웠는데 뭘 또 배워 여기서. 네. 그래서 나 홍익대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네. 분야가 있는 대학에 홍익 때는 또 그때 조형 위주로 또 한다 그러셨죠. 조형 위주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회화 조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대학 교수가 홍익대학교에 강사로 강의를 하러 나오셨어. 네네. 그럼 난 여기서 배우나 거기서 배우나 그 똑같잖아. 네네. 그러면 좀 레벨 조금 높은 홍대로 가자. 그래서 네네. 홍대를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는 또 야간이야. 야간이라도 더 좋아. 낮에 뭔가 이런 작업실에서 작업을 네네. 하다가 네. 야간에 저녁 때 6시에 학교 가서 네. 수업 듣고 좋다. 그 대신에 한 학기가 더 늦어. 한 학기가 더 많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대학에 이제 그렇게 가는 바람을 내가 이제 처음 길을 이제 키운 셈이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네. 이제 홍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작업실을 하고 있다가 이 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렇죠. 학교에 예. 목표가 또 교수님 예.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 간의 이 줄이 틀려가지고 네네. 그 나는 이제 거의 뭐랄까 배척되는 네네. 분류였어요. 네네. 관심.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86년도에 개인전을 처음으로 했어요. 86년도에 처음 개인전을 하는데 보통은 다 우리 뭐 항아리나 접시나 뭐 이런 전시를 하는데 나는 그 조형 이런 조각도 하고 조형 그런 작품전을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출신으로 그런 걸 처음 한 거야. 네. 거의.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학과장이셨던 그 선생님이 전시장에 오셔서 보시고 야, 쟤 다음 학기 시간 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간 강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 예. 그래도 그분이 저놈이 작품을 보니까 쓸만해. 네네. 그럼 와서 시간 하라고 그래. 네네. 그렇게 하고 그랬던 네네. 거죠. 다른 애들이 하는 뭐 항아리 뭐 이런 접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형적인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을 준 그 선생님이 우리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학과장이었으니까 그 양반이 저한테 너 왜 이런 작업하냐? 너 물레 잘하잖아. 물레 해라. 그 물레도 제가 A학 좀 받고 다 잘했는데 너 왜 물레 잘하는데 왜 이런 거 하냐? 자꾸 그 양반은 이쪽으로 왜냐면 그걸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는 끌어올려고 막 이렇게 하셨었던 그런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단국대가 아니고 또 홍대로 가시면서 또 그런 걸 접할 기회가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서 단국대 이제 교수님까지 하시게 된 거네 그죠? 그렇죠. 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뭐 나의 뭐 연구실 뭐 아니면 뭐 작업실 뭐 이런 활동할 기회도 있었는가요? 개인적으로 무슨 거의 나는 이제 학교로 들어간 이후로는 학교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럴 적에 가장 내가 기록적인 게 뭐냐면은 88년도에 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3월 1일에. 근데 88년도 9월쯤에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환경도예가 협회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각 대학에 있던 젊은 친구, 우리 또래,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자. 그래서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는 별로 없었어. 홍대, 단대, 건국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네. 졸업생 및 강사들이 네. 모여서 26명이 모여서 네네. 이런 환경도회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환경도회라는 게 어떤 환경도회라는 것은 작품이,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 네. 어느 공간에 놓여 있을 때 그 공간하고 어울려지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그런 뭐 작품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공간이 거기에 어울릴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 도자기로서 네. 그 공간을 아름답게 아. 표현할 수 있게 만든자 하는 그런 게 네. 환경도예요. 네, 네. 이거는 환경 조각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네. 환경 조각에서도 일반 조각에서도 환경 조각이 나온 것처럼 도자기도 환경 도예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건 유사해, 환경 조각하고 유사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 그때 나온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신라 시대 그 벽돌, 네네. 문영왕릉 그 벽돌, 네. 그런 장식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다 나온 게 선사시대부터죠. 네. 항아리, 토기 항아리에 거기다 그림 그리고 뭐 사람 만들어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식적이고 그 환경에 어울리는 표현한 거라고. 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으로는 네. 현대적인 공간에, 아니면 어느 공간에 뭐 야외나 정원이나 자기 거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자기 작품이 놓여져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장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하는 게 환경도예가. 그때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반이 처음 만들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죠. 네네. 그런 다음에 89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 전시를 했어요. 네. 26명이 네. 첫 번째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90년도인가? 네. 그때 내가 우리 학과에 환경도예 교과목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예 겪고. 네. 네. 교과목 자체를 처음 네, 만들었어요. 네. 어느 대학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나 나올 때까지 내가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거는 도예 중에서도 종합 도예 비슷하네, 그죠? 건강감을 그럼요. 예. 배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환경도예라는 그런 게 지금은 어느 정도냐, 공공예술. 네. 중국에는 그 공공예술이 지금 대세를 이뤄요. 아무나 할 수 없고 공공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걸 하는 저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려 보이고. 제가 중국 가면은 환영을 받는 이유가 그런 작품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환경도예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 초대해서 강의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뭐 실생활에 쓰이는 그릇, 뭐 이런 컵 이런 그런 것도 거는 있지만 어디나 있고. 예, 그거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미적 감각을 이제 예. 가미해서 공간감을 살리고. 예, 그런 환경 조형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작품을 큰 거 하려고 하면은 가마가 커야 되는데, 그렇죠. 가마는 한정이 돼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기회가 온 게 2010년도에 정부 지식경제부에서 네. 우리한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 제안을 해봐라. 네.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던 생각이, 큰 가마를 만들고 싶다. 큰 가마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부 높이가 3m 50. 이 천정보다 커요. 그렇네요. 3m 50의 내부 가마 안에만, 네네. 외부는 4m 50 이상이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4m 50으로 하려다가 지붕이 너무 건물 그렇네요. 들어갈 지붕이 네. 너무 낮아서 네. 3m 50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세계 어느 곳에 그렇게 높은 가마가 없어. 못 봤어.
내가 지금까지 그걸 해놨어요. 그걸. 그 뒤로 2010년부터 방향이 바꿔진 거야. 네. 조형물로. 네. 그러니까 환경도에는 저 벽화 조형물하고 일반 조형물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공공 조형물로 네네. 더 확대가 된 거야. 예. 환경 도자에서. 그래서 3m짜리 막 2m 80짜리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능하니까. 되니까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외국의 어떤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보고서 뒤로 낮아빠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우리 학교로 와서 그 가마를 본 사람들은 다 놀래. 네네. 아, 진짜 가마가 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미술관, 뭐, 박물관, 아니면 큰 시청 건물, 뭐, 이런 데 앞에는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면은 아니면 어떤 건물 지면은 네. 뭐 그 작품이라고 형식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조각 작품이. 네. 근데 어디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형태도 별로 예. 뭐 어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건설 업체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 외에는 안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교수님 홈페이지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있던 이력이나 그 작품에 대해서, 왜냐면은 몰라서 뭐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있네. 이걸 알면은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몰라서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요 새만금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 회사들 앞에나 실내나 이런 쪽에 놓을 만한 작품을 네네. 이렇게 할 만한 그거를 좀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야. 홍보 자료를. 네네. 그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만들겠다고 내가 그랬죠.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작품은 우리 다른 거하고 틀려서 네. 이 도자기는 실컷 만들어 놨어도 깨질 염려가 있어요. 색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네. 깨질 수도 있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네. 이게 보통 그래서 비용 계산을 네. 2번 내지 3번에 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되면 좋죠. 그러나 그렇죠. 한쪽 또 이가 빠진 것처럼 그쪽에 맞습니다. 한쪽에 또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비용은 네.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한 방에 다 된다고. 그냥 다도 이까지 뭐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놈의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이 도예에 대해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이제 그런 거고, 뭐, 하다못해 취미로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그런 걸 좀 알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이제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이제는 군산에서 자라셨다 그러는데, 자랄 때 환경은 어땠는가요? 저는 어릴 때 환경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는 네.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전기 안 들어오고 그래 호롱불 네네네. 피고 살았고 네.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네네. 우리 집이 조금 부자라서 네. 그 트럭 있죠. 네. 트럭도 그냥 차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시동을 돌리는 경운기 돌리듯이. 경운기 돌리듯이 네네네. 앞에 엔진이 앞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트럭을 내가 기억이 나요. 내가 돌렸던 기억이. 그런 차도 있기는 있었던 예, 모양이네요. 그때 있었어요. 우리 집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그러셨던 거. 어른께서 몰라셨는데 차까지 있었으면 차가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업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네네네.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네. 이제 별로 출입을 못 하시고 그랬다고 그냥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게 창이야, 창. 창, 판소리. 판소리 창하고 네네. 북, 네. 장구, 네. 이 고수까지 요 4명을 네. 가끔 우리 집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그 마당에 멍석을 깔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친구들 네. 불러가지고 불러서, 네. 식사하면서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공연을 들은 거지. 그런 쪽에.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기에 우리 군산 지역에 창을 하시는 분, 네. 또 아니면 저 고창, 네.
고창에서 창하시는 분을 부르다가 네네. 저 비용 줄 테니까 와서 해라. 장구 치는 사람, 그다음에 북 치는 사람, 고수, 창하고 그 세트로 같이 다니잖아요. 그 예능인의 핏줄을 받으셨네. 우리 집에 그 악기가 다 있었어. 네. 그 사람들 들고 다니기 막 그렇잖아요. 아, 그렇네요. 미리 딱 세팅이 돼 다 있네. 세팅이 돼 있게. 사람만 오면. 야, 사람만 언제 와라. 그럼 날짜 맞춰서 초대할 사람 초대하고 같이 저기 식사하고. 교수님 형제분이나 뭐 중에 그 음악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 밑에 바로 네. 저기 남자 동생이 네. 네. 5년 동안 네. 기능 자기 제공을 하면은 네. 군대 면제. 네. 거기에 얘가 1호야. 아, 그 발레로도 그게 발레로. 적용이 됐구나, 그죠? 얘 발레로 뭘 하는 조건이냐? 국립발레단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국립발레단 네. 단장을 모집하는 게 있어. 아, 네, 나보고 네. 그래서 형 이거 단장을 모집하는데 이거 내볼까 그러는 거야. 네. 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내봐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네. 왜 그러냐면 얘가 16년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단장급이 거의 뭐 그렇죠. 뭐 모든 내용 다 알잖아요. 알죠. 실무도 알고 다 아니까. 임기가 3년인데 네. 근데 그때 그 전에 단장하기 전에 학교에 들어간 거야. 저 중앙대학교 교수로. 네. 교수로 돼서 했는데 야 너 교수 하다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또 가면은 너 3년 동안 또 잘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얘는 하고 싶은 거야. 그 국립 발레단 단장 혹시 우리나라의 최고 탑이니까. 그걸 네. 다 했기 때문에 네네. 애들을 뽑아서 네. 그 로열 발레에 입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배우기 또 하게 하고 그렇죠. 그 뭔가 배워오면은 또 우리나라에 또 써먹으면 그럼, 되니까. 예. 네. 그런 역할을 준 얘가 로열 발레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해주고 있다. 활동을 많이 하셨다. 예.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른께서 그런 기질이 있으면 자녀분 중에 분명히 또 그 핏줄을 이어가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른께서 그러지 않았으면은 발레한다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얘가 형 이제 나 은퇴하면 군산에 뭐 할 게 뭐 있을까 그랬더니 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뭐 올 필요 없어. 오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와야 무슨 그걸 필요한 영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보여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뭐 이 학교에 뭐 발레 수업이 있다거나 뭐 취미든 뭐든 그래야 내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사설학원 뭐 이래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도자기도 마찬가지잖아. 네네네. 도자기도 뭐 네. 그 전에 군산대학교에 도예과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이 시민들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미술이든 도자든 뭐든 다 이렇게 와가 직접 보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네.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런 지원을 많이 늘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대만까지 들렸다고 왔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제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졸업 얼마 안 남기고 야 내가 이거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도자기에 대한 교육, 네.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이거 잘못 받았구나. 일본에 대한 그런 뭐 일본도 지역마다 그 지자체의 그 도자기 특징 뭐 이런 거 네네. 맨날 우리는 우리 것이 최고요. 그 얘기만 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러면 안 되겠다. 네, 맞아요. 보고 배우고 해야 예. 네. 그러다가 내가 88년도 들어가서부터는 애들한테 우리 게 최고 아니다. 지금도 그 중국을 내가 오고 다니면서 그때 이후로 가서 우리나라 여기 이게 우리 것만이 여기 최고다라고 느꼈던 게 중국에 가니까 거기 널려 있어. 그러니까 우물안 깨구리 같은. 그러니까 인데까지는 맨날 우리 것이 최고요만 또 들은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근데 요새도 중국 가면 맨날 그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그 중에 하나 누가 보고 와서 옛날에 보고 와서 그대로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럼 그게 우리 거고 우리 과 최고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배우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83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이 다 된 2000년도 말인가? 1990년도 말에 일본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걔네들이 오고 전시를 하고 같이 뭐 술도 먹고 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83년도에 가서 처음 도자기 원조 C조 이삼평 씨가 있던 그런 그 지역도 다 가서 보고 다 어떻게 루트가 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지네 나라는 일본은 뭐 도자기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옛날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 네, 그러면서 네. 그러다가 2000년 되기 전에 딱 그때 개회식을 하는데 네. 그때서 우리의 도자기가 네. 한국에서 조선에서 와서 네. 이렇게 이러이런 루트로 됐다. 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응? 그 전에는 한마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네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그때 인정하는 거. 두 번째, 너네한테 배워왔지만 우리는 이제 너네를 앞서가고 있어. 그런 그 자신감. 맞아요. 네네네. 응? 그런 것들이 있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자존감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뿌듯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배워왔다는 그런 걸 강조하지도 않아. 누가 뭐 얘기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또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식이야. 한국에서 왔는데, 예. 그런 식이라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특색을 살수 있게 그럼,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청자도 중국에서 왔어. 네. 온 건 사실이고, 배워왔어. 근데 그걸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양을 만들고, 그나마 형태는 비슷해. 이런 병 모양도 비슷하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거기는. 근데 비슷하지만 특징은 이렇다. 그렇죠, 그렇죠. 유학의 색깔은 네. 우리가 이런 점이 있고 걔네들은 좀 칙칙하고 네. 무거운 느낌이고 우리는 좀 선명하고 밝은 느낌이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우리 것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그럼 교수님 그 동생분이 전화면 어디 되십니까? 아마 그 국립발레단 예. 네. 긍지할 때 긍. 아, 예, 예. 긍수. 김궁수. 긍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걔는 그 분야에서는 많이 그렇죠. 예, 접근됐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뭐 얼마 전까지도 뭐 현재 계셨으니까 그죠? 더 하죠. 그다음에 그 박영석 산악인 그거는 매제가 되나? 천암. 아, 천암이 되는 거고. 천암. 네, 그래요. 아, 그래도 어른께서, 어머님은 또 예술 하신 분은 아니시고요? 아니고. 그럼 몇 형제인가요, 그렇게? 형제간이? 우리가 삼남일녀지. 삼남일녀. 그 중에 이제 예술가로 가신 분은 이제 두 분이 계시네,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쭉 자랐고, 그 다음에 사진 좋아하셨고, 그래서 내가 미술도 아까 하셨고, 하다가 네. 그렇게 도자기 길로 가자.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내가 3학년 때 사진을, 신문사 기자로서, 이게 그래도 뭐 어디 거침없이 다닐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그 신문사 그 주관 되시는 분한테, 그분이 이제 그 총장 바로 아래에서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모든 걸 다 우리 학교를 다 좌지우지했던 분인데 그분 보고 우리 학교에 사진 서클이 없다. 그거 좀 하나 만들자. 만들게 좀 도와달라고. 그럼 만들어 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때 2학년 말쯤에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3학년 때 그걸 준비를 해서 하자. 그때만 해도 문화 공부인가? 뭐 아무튼 그런, 그때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
서클을, 모든 대학의 서클은. 감시가 심했네요. 뭐 서클까지 그렇게 등록을 해요. 그때는 저기니까, 70몇 년도니까는 네. 박정희 시대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문화, 네. 문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네. 서클마저도 네. 학교에 있는 대학교, 네. 그때는 서클이라고 그러지, 지금 이제 동아리라고 그렇죠. 그러지만. 예, 좀 동아리. 그런데 그때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6월 달쯤에, 아니 3, 4월 달쯤에 데모를 해가지고 있는 서클마저 다 없애버렸어. 모이지 마라 이거네. 다 없애버렸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2학기 때 1학기 초에 그래서 다시 2학년 말쯤에 다시 없어졌다가 3학년 초에 그럼 다시 제출을 하라는 그 공문이 왔어. 나도 이때 하다 그래가지고 제출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서는 내가 이런 서클을 만들 테니까 모이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홍보를 또 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 동기들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처음에 13명이 모여서 전시를 했어. 학교 내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다고. 네, 그게 6월 9일 날이야. 아이고, 뭐 급하게 했네요. 네, 막 바로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2학기 때 등록이 된 거야. 그때. 네. 1학기 때 등록이, 네. 신청을 했다가. 네. 그래가지고 6월 9일이 우리 학교 사진 서클, 창립일이야. 그때 전시를 해가지고. 날짜도 기억하기 좋네. 그럼요. 예.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두 명, 하고 나하고 3명, 그 다음에는 1년씩이라도 다 아래. 네네네. 그때는 그게- 사직하면 귀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50회가 한 몇 년 있으면 돼요. 50주년쯤 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 그러면은 전시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겠다. 사실. 매년, 이제 학기 초에 매년 전시도 하고, 네네. 사진 찍으러도 다니고. 그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진을? 그럼 독학으로? 아니면 그런 사람을 하나, 초대해서 네네. 그분한테 그런 얘기 듣고, 네. 그 중에는 우리 후배들 중에는 네. 거기 보통 공대 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중에 건축학과인가 그 중에 있는 애가 학교 졸업하고 다시 사진학과, 더 배워보려고. 남산에 있는 네. 사진 전문대학에 네. 사진을 배우러 거기를 다시 들어갔어. 얘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사진 전공으로 해서 계속 일을 했고, 그 중에 또 우리 후배 되는 애는 국민일보에 사진부로 입사를 했어. 그거 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죠?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기자가 됐어. 대기자. 국민일보. 예.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자기 칼럼을 써. 칼럼을 쓰고 사진을 네네네. 같이 사진하고 같이. 네네네. 그래서 그런 대기자도 있고 편집부장하고 이제 이렇게 퇴직한 대기자지.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거기를 가실 뻔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할 뻔했고 사진 기자 쪽으로 하고 또 사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네네네. 길 중에 하나인데 관심도 많으셨고 재능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지금 똑같은 비중이라면은 그쪽은 편하지 좀. 이건 너무 도자기 너무 힘들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전국을 다 누비면서 하는 거고 도예는 이제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진 그 동아리 애들이 보통 1년에 한 2-30명씩 들어오니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50년 잡으면은 엄청 많은 숫자죠. 뭐 선후배 관계만 해도 네.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들어 놓고 몇 회까지는 쭉 이제 지원을 해줬죠.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는
다음 애들 이제 후배들한테 다 회장 물려주고 너네끼리 해. 이제 그러고 나는 관심을 안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된다. 사진 작품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 가끔 내 나름대로 찍고 있어요. 네. 우리 저 금강변이나 이런 네네, 쪽이나 네. 내 항상 이제 요새 휴대폰으로 아니면 내 차 트렁크에는 항상 네. 내 카메라가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네. 안 그래도 교수님 가마에서 꺼낸 그 도자기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서 조명을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때.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에요. 아, 그런 영향이 있네. 그럼요. 제가 그런 걸 다 했죠. 그래서 아사히 펜탁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니콘이 있고 그 다음에 캐논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캐논이 약간 클래식한 그런 손맛을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예. 그죠? 오림퍼스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필름 현상소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필름 쓰시겠네요. 뭐 그렇죠. 많이 있다 된다 그러면 그럼요. 예. 요즘 뭐 디지털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 학교를 이제 아까 사진부 기자로 했잖아요. 그 우리 그때는 장학금을 줬어요. 무슨 장학금을요? 학교에서 신문 기자 장학금. 학교에서 네네. 1학년, 2학년까지는 50%, 3학년이 70%, 4학년이 90%. 뭐 어차피 또 학교에 또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죠. 그 비용을 다 주는데 일반 취재부 애들은 앉아서 원고만 쓰고 원고료로 또 돈을 받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시간 놓치면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 그 라면 박스 있죠. 네. 라면 박스에 네. 필름이 가득 차 있었어. 어마어마하게 찍었네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야? 그 돈이 얼마야? 그 필름 한 롤에 얼만데. 네네네. 그 한 롤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인화를 이렇게 하기 전에. 네네. 그 필름이 한 박스였다니까.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이거,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 사진 신문 그 스크랩이 있잖아요. 네. 원본에 몇 호부터 몇 호까지 내가 사진 찍은 게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다 내 사진이다. 자제분도 좀 피를 물려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피를. 예, 우리 애도 네. 저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네. 도자기로.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외국에 나가 사는데 네. 그 손자 이게 하는 거 보면은 네. 걔한테 또 나타나는 것 같아. 그 환경이 이렇게. 네.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도 무시 뭐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물려받는 게. 지가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만지고 만들고 하는 게 조금씩은 틀리는 것 같아. 좋아하는 거 한 3가지, 피하는 거 한 2가지 이야기해 주시죠. 뭐, 내가 돈 주고 이거는 안 사 먹는다. 이거는 먼저 먹어도 내 입맛에 맞다. 뭐 이런. 좋아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두. 네. 만두. 네. 하지. 교수님 그러면은 즐겨 드시는 한식이 있는가요? 평상시에는 난 밀가루 음식은 난 좋아. 네네. 그러면은 뭐 국수, 뭐 짜장면, 짬뽕 그런 종류를 그냥 평상시에는 즐겨 잡수고 즐겨 먹고. 그리고 뭐 다른 뭐 가리지 않으니까. 네네네. 주로 대만에 많이 나오는 그 녹차. 네네. 녹차는 위에서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녹차 같은 경우 한 잔 정도? 네. 그런 녹차가 또 대만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녹차이면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거. 손님이 여기 오셨을 때 빵은 뭐 가리지 않고 거의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뭐 혈당 이런 게 괜찮습니까? 사실은 몸에 안 좋죠. 네네. 우리나라 빵이 네. 좋지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 빵의 좋은 점은 좀 수분이 많이 있어서 네. 착착 좀 입에 맞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너무 달아요. 아, 많이 달죠. 달도. 내가 아까 83년도에 일본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일본에 갔는데 음식을 먹는데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달아 음식이. 그래서 막 못 먹겠고, 그래서 그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일본에 라면 먹고 막 네, 그랬거든요. 네, 네. 지금 일본 가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그 나라는 음식이 달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자극적으로 네? 자극적으로 자극적이고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막 이런 설탕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 식당 가서 먹으면 설탕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겠어요. 반찬 어떤 달달하게. 의미에서는 네, 예. 네. 먹고 나면은 막 좀 저거 입맛이 뒤끝이 안 좋고. 속이 좀 너글너글거리고 그러죠. 예. 네. 그런데 중국 요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거든요. 깔끔한 모양의 뒷맛이 그죠. 뒷맛은 그냥 그대로. 네네네. 또 이제 술하고 같이 먹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금. 이 자리에 오신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요? 이제 3년째예요. 3년? 네. 올해가 이제 3년. 올해가 3년째. 하시면서 좀 아쉬운 건 없는가요?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저변을 좀 도자기의 저변을 좀 알리고 싶고. 네. 내가 여기 와서 뭐 큰 작품 만든다고 뭐 저거 할 건 아니고. 네. 여기서 필요한 큰 작품을 필요한 그런 경우 네. 또 내가 공급해주고 싶고. 네.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편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자기를 그동안에 많이 가르쳐주고 또 와서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배우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 2, 3개월 단위로 네네. 이렇게 거쳐가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도자기의 맛을 봤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조금씩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뭐 2, 3년까지도 했다 할 수는 없죠. 2, 그러니까, 3개월, 뭐, 보통 뭐 하면 10년 하고 뭐 이렇게 기본. 보통은 이제 그렇게 10년까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원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적어도 한 10개월 네네. 정도는 지금 한 번씩 해봐야.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마을 행사 하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네. 해보고 싶어 하는 네네. 그런 애들이 가끔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너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물레 이런 건 안 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 손으로 만들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건 해봤는데 이런 물레 아까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안 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레의 그 촉감을 얘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게 그런 게 상당히 보람이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군산에도 이제 그런 학부모나 많을 텐데 정보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아직은 정보나 아직 홍보가 안 돼 있는 그죠? 거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쩌다가 이 마을을 알게 돼서 구경을 하러 오는 외지 사람들, 네. 관광하러 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가끔 와요. 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서 보면 내가 이제 택배로 보내주고. 네. 여기에 있는, 그래서 뭐, 군산에 있는 어느 학생의 부모가 아직까지는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보다 다양하게 경험해주고 싶다. 뭐 아니면 5살, 6살짜리. 그럴 때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걔네들한테 맞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이 장소에서 이렇게. 이 장소든 아니면 어느 공간이든.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안 할 거야. 초등학교에서 조금 아이들한테 네네. 단체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또 지난번에는 이제 저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네. 가서 해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좀 더 보급을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뭐 하는 것도 꽤 많겠다.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 좀 연계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만지게 하고 네네. 경험을 하게 하고 체험을 하게 해서 네. 기억에 남게 네.
그러면 훨씬 삭막한 거보다는 눈으로 보는 거 외에 상상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또 그런 또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작품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보셨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또 스킬이나 이런 네. 경험도 많고. 거기에 맞게 네네. 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초등학생 네. 또 5학년 5학년에 맞게 네. 그림도 그리게 하고 사실은 막 흙을 집어 던지게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친밀할 수 있게, 그죠? 그럼요. 예. 네네. 그래 학교 같은 데는 내가 직접 가서 그러면 천을 벽에다 붙이고 네네. 집어 던지게 해서 스트레스 쫙쫙 거기서 풀리겠네. 그게 어떤 놀이네, 놀이. 놀이도 되고 벽화도 되고 네네네. 체험이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렇죠. 흙을 만져서 네. 막 나 옷에 묻기 싫어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묻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좀 방학 때 이렇게 방학 클래스 이런 거 만들어도 좋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런. 네, 그런 거 다 해도 괜찮은데 네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도 안 하고 또 알고 있어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일단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네, 연락이. 그러면- 그리고 요새는 가끔 여기 저기 관광을 온 네. 젊은이들이 네. 이 네이버를 보고 네. 체험할 수 있느냐 아, 네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그만 미술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 도자기 전시를 네. 할 수 있는 미술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작품들도 야외에 그렇죠, 전시하고 그렇죠. 전시하고. 실내에도 네. 한 500점 정도 되거든요. 어. 네,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네. 그런 것 주기적으로 전시도 좀 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네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공헌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작품을 다 기증할 수도 있어. 그 공간이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내 설명도 한두 번 해봤는데 뭐 그렇게 했을 경우 공간이 제공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 가지 이곳을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인맥이 또 있으시고 예. 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산이 지금 그런 공간이 마땅한 공간이야. 자랑인가요? 아직은 없고 그런 마인드들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사실은 조금 고민이겠네요. 섭섭하죠. 그런 공간은 어떤 조건이 될 때가 좋은가요? 지금 나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걸 좀 많이. 그게 사업적으로 같이 해도 되고 네네. 면적은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폐교 같은 게 좋다든지 뭐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계신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네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물을 거기에 우리에 맞게 빈터에서. 그냥 HB물에 딱 지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고 주변으로. 거기에 주변에 어울리게 네. 작품을 설치해 놓고 네. 그럼 거기에 그 건물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차도 마시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하고 한쪽에서 또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형태의 이제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미술관 그런 거를 좀 구상하고 있죠. 제가 생각에 교수님 그 바라시는 꿈은 이 생활 공간에서 크게 멀지 않은 주변에 있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멀리 차를 타고 뭐 30분을 가야 되고 이러면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겠지만. 그건 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네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거는 네. 그렇게.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군산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조각공원은 어디나 가면 있어요. 네네. 돌, 네. 철 뭐 이런 걸로 네네. 도자기 공원을 만들자 이거지. 네네. 도자기 공원은 세계적으로 스페인에 구엘 공원이 있어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도자기를 이용을 해서 다 공원을 만들었어. 네네네. 그게 구엘 공원이라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엘 공원이라는 그런 훌륭한 공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도자기 조형물로서 벽화도 되고 뭐 바닥도 되고 어떤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그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지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채워지는 얼마나 훌륭해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아까 얘기한 공간과 그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야 돼, 첫째. 그 다음에 작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공간을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결국엔 못 찾고, 뭐 찾아서 뭐 좀 하려고 보면은 건축 제한, 뭐가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꼭 뭐 관에서 안 해도 돼. 그러면 유명한 하나의 그 단지가 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관광지로서도. 뭐 개인이 저기 뭐 입장료도 받고. 대만에요. 제가 가본 중에 도자기로서 가장 그 홍보나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대만에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부터 도자기를 하고 도자기를 이용한 마케팅의 최고 고수야. 그 대만에 만난 사람이. 자, 그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큰 등용 가마가 있어요. 흙가마. 1년에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지진이 오면은 대만 전체 지진이 오면 폭삭이야. 그걸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도 그게 오는 거야. 그건 나는 못하겠다. 지진 한번 오면 폭삭된 걸 다시 원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 1단, 2단, 3단 막 이래 갈 텐데. 아니 그 한 줄로 이렇게 우리 저 옹기가마처럼 풍가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건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가마를 만들었어요. 가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만들게 했어. 높이가 7m 20. 높네요. 120cm씩 철판을 6칸으로 이어 붙였어. 그래가지고 3칸으로 나눠서 그러면 120에 3칸이면 360, 3m 60. 그게 2개가 있어. 그래서 이 위에다 올려 붙이면 7m 20이야.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마케팅이 시작이 된 거야. 대만 총통 밑에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하고, 그 지역의 그 현에, 자기네 현에 그 최고 유지들, 현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하고, 어린이들도 무조건 다 초대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돼. 했어. 그 가마 겉에다가 사인을 하게 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서 불을 떼는 장작가마로 불을 떼는 거야. 그 떼는 거를 해가지고 7m 20이잖아요. 제일 큰 게 6m 63. 6m 63cm의 작품을 만든 거야. 근데 그 만드는 그 과정을 기네스북에 다 협력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6m 63cm 최고의 높은 병, 길쭉한 병. 기네스에 올라가도 되는 사이즈니까. 올라갔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작품이다. 딱 가운데 세워놓고. 대만은 영하가 없잖아요. 기온이. 그러니까 맞아요. 온도가 1200도면 돼. 가마 온도가. 우리는 1250도가 기본인데 거긴 1200도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얼어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축제를 하기 시작했어. 축제를 하고 보면은 또 그 집에 가장 그 가까운 데가 차로 한 30분 되는 거리가 유명한 호수가 있어. 대만에서 유명한 호수가 중국에서도 유명한 호수야. 중국 사람들도 대만에 이 호수를 보러 가기를 원해. 1월담이야. 호수 이름이. 그 1월담에 오려고 중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요새는 와요. 대만은 하루에 3,000명만 받아요. 관광객을? 관광객을. 무조건 외국인을 3,000명만 받아. 그럼 3,000명이 빠져나가야 돼. 그럼 매일
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고궁박물관하고 뭐 이런 관광지 이런 거 보려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3,000명으로 제한이 되는 거야 하루에. 이제 오는 것도 경쟁이 되겠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여행사별로 막 너는 안 돼. 너 며칠 있다 와. 며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호수에 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했던 그 1월담이 한 30분 차로 네네. 바로 옆에.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이 또 관광 회사들하고 연결해서 코스가 돼버렸네. 코스가 된 거야. 네. 이 호수 보고 여기 오고. 여기 또 스토리가 있죠. 이 집 보고 또 호수 보러 가고. 여기 기네스북이 있다. 전 세계에. 네. 응? 거기 이제 내가 그 전에 초대가 돼서 2007년도에 갔었어요. 2007년도에 가서 워크샵하고 3m짜리를 나도 만들었어. 네. 니네 가면 나중에 고라. 3m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 네네. 이놈도 이제 그때 도자기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가서 고서 하고 그때 워크샵 때 그때 만난 사람이 그 대만 작가들 네. 2명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됐죠. 그래서 요번 11월 달에 또 초대를 한 거야. 네네. 자기네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 기간에 와서 워크숍도 하고 전시도 하고. 축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거기는 기획력이 좋다. 거기는 한 달에 참 1년에 50만 명이 와요. 그 집에를 구경을 하러. 말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네. 그 마케팅이 최고라는 얘기가 거기서. 자, 50만 명. 50만 명이 오는데 5,000원씩 받아. 중국 돈 5,000원. 입장료만. 그럼 5,000원만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서 차 마셔야죠. 그렇죠. 뭐 쓰잖아요. 또 커피 먹죠. 또 구입해 가는 것도 있어. 음식 먹죠. 구입해 가죠. 이 사람은 그 마케팅이 최고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2007년도에. 네네. 그런 마케팅을 해야 돼. 아까 우리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네네, 맞아요.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돈을 쓰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네. 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많은 큰 항아리에 밑에서 불을 떼요. 네. 불을 떼가지고 안에는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여기까지 반신욕 하듯이? 반신욕. 완전 원적에서 가듯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그럼. 그리고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쭉 있어. 같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둘이 친구나 몇 명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목욕하고 음식 시켜서 먹고 또 거기서 자고 숙박시설까지 다 있어요. 경험해보고 싶다, 그죠? 야, 거기 나 그때 2007년도에 가가지고 그 봄에 우리가 2월 달에 갔는데 거기 우리로 하면 5월 달 날씨야. 네네. 한 3개월이 빨리더라고. 네네. 매화꽃이 확 펴가지고 그 매실 수확량이 거기서 그 대만에서 최고라는 거야. 그 지역이. 네. 그 대만의 중부 지역이야.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보면 이 사람 미술관 새로 지었다고 그때 와서 거기서 전시하자고 그러고 세미나 하자고 그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수단이 좋은지 이번에도 특강을 해달라는 게 세 사람 그 중에 하나는 꼭 김 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두 사람 더 준비하겠다. 네네. 그래서 거기 대만 사람 셋, 네. 한국 사람 셋, 네.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전시는 같이 작가들끼리 전시하고. 네네. 그래서 나는 우리 전시 시켜놓고 3일 동안 축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만 구경하고 네. 우리 갈 테니까 그때 작품 좀 보내달라. 네네. 이렇게 하려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협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이 와, 진짜 놀랄 정도야. 대단하네요. 그거는 설사 모방을 해도 우리한테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그 5,000원에 50만 명이면 얼마야, 이게. 1년 그냥 앉아서 버는 수익이.
네, 맞아요. 5,000원씩 네. 중국 돈 5,000원씩 버는데 그 줄넘기 대만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반신욕 하듯이. 응. 그것도 그냥 욕조가 아니고, 그 도자기 욕조에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토리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저걸 하는 거야. 친구하고 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와서 친구하고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술 먹고 음식 먹고 목욕하고 그다음에 뭐 체험은 그 사람들은 뭐 안 해더라도 도자기 일하는 거 와서 구경하고 그런 시설을 이 사람이 다 해놨어. 진짜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만 받아도 유지가 되는 거야. 가고 싶도록 만들어 놨네. 예. 네네. 또 대만에 가고 싶은데 또 하나. 거기는 대만 각 지역에 12군데인가가 있어요. 네네. 12군데가 있는데 타이베이에는 2군데가 있어. 네.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각 지역에 있어. 네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가만히 있는 그 지역에도 한 군데가 있어. 네. 이름이 뭐냐면은 그 지역마다는 이름은 다 틀리더라고. 네. 근데 누가 만들었냐?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여자가 만든 거야. 건축도 모르는 여자가 타이베이에다가 네. 자기 땅도 아니야. 자기 땅도 아니고 건물을 내가 지을 테니까 지어서 운영을 할 테니까 내가 임대료는 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걸 해라. 나한테 이 땅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 중심부야. 네. 거기에 이 사람의 건물 외형의 모형이 네. 여자가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널리는 그런 모습이야. 상반신에. 네네네. 그게 똑똑하네. 2층, 3층인가 그 높이야, 건물이. 네. 내부에 들어가면은 3층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있어. 물이 떨어져. 그 밑에는 1층에는 그 물이 있고 거기에 배가 있어. 그거 상당히 규모 크잖아요. 예. 물이 떨어지면서 물소리 때문에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그 상대방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 그렇겠네요. 우리 식탁에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 네네, 그렇겠네요. 자연히 그냥. 예. 그런데 이 안에 내부 건물이 네. 이 사람이 건축업자한테 건물만 뼈대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 계단부터 천정부터 지가 다 했어. 천정에 동판으로 구멍을 빵빵 뚫어서 거기 빛이 나오게 조명을 하게 하고 테이블은 원목 네. 그 원목 나무 잘린 거 섬에서 막 원목 잘린 거 갖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계단도 원목에다가 동판을 다 두들기고 다 조각에 손잡이 하나도 그냥 놔둔 게 아니야. 아이고 그냥 화장실 변기 다 도자기로 만들었어. 그거는 가보고 싶겠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라. 필수 코스 같이 가보고 싶겠다. 알면은 내가 데리고 가고 가자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나도 2군데밖에 못 갔어. 테이베이하고 아까 그 중간. 그럼 지역마다 그 지역 특색이 다 있어요. 다르게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를 갔다 오고 막 거기 책자도 사오고 그 여자가 하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임대를 주고 자기도 임대를 주고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없어진 사이에 땅 주인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임대료를 엄청 올린 거야. 엄청 올리니까 이 여자가 못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못하니까 너 이거 다 뜯어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대만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없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대명 그 회장 그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해서 그때 그분이 가보고 싶다는 거야. 가보고 싶죠.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갔어. 그래서 대만에 가서 거기 가서 보고 호텔 이 사람은 역시 좀 그 인테리어 이런 걸 보려고 장식 이런 거 보려고 호텔 다 둘러보고 거기 그 집 다 둘러보고 그래서 내가 한
며칠인가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갔더니 마지막 장사를 안 해.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 그래서 둘러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좀 없어질지 모르겠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난 안 물어봤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야 저걸 뜯어다가 그대로만 옮겨놔도 진짜 명물이 될 텐데. 근데 나중에 그 만든 여자가 네. 갑자기 한 몇 년 동안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본 소식이 어느 섬에 들어가서 네. 저 작업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또 뭔가 또 뭔가를 만드는 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벌은 돈을 섬을 샀어. 섬에다가 그걸 뭘 한다는 거지. 이제 내 땅에 하면 그 쫓겨날 일도 없고 하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만에서 건축가들이 이거 누가 진 거야?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진 거다. 예술하시는 분이 지은 거지 그냥. 그렇죠. 예술도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네. 막 시멘트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놓은 게 아니라 시멘트 막 주물러서 막 흙 주물러 놓은 것처럼. 와, 그 대단한 그 상상력하고 그 준비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죠? 내가 그 사진 다 찍어왔어. 사진 다 찍어오고, 그 내용, 뭐, 외곽부터 시작해서, 외곽은 FRP로 다 했죠. 물론, 조각 그 FRP로. 그 머리카락까지 해서 머리카락이 칭칭 내려오면, 땅에 내려오면 거기가 처마가 되고, 네. 거기 처마에 조명이 돼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작품이 없는 거야. 그거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진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 대단한 여자죠. 그런 분은 자문료를 드려도 초대를 해서. 자문료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저거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초빙을 할 수 있으면은 자문료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런 아이디어 같으면은. 자기 그런 책자가 있어. 자기 그 가게에. 근데 거기서 뭘 파느냐. 중국 그 일반 음식을 팔아. 네. 우리로 얘기하면 한식을 팔아. 네네. 중국 음식이야. 보니까 맛을 보니까 그 중간이야. 네. 맵고 짜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우리는 요 옆에서 뭐 맨날 다 옆 사람 하는 얘기 다 들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딱 있어도 요 테이블에도 안 들려. 물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도. 네네. 그리고 작품이 그리고 또 일부 벽면은 자기가 작품을 다 했어. 벽화식으로. 그 구조적인 안전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본인의 생각대로 다 한 거네. 그럼요. 다. 그러니까 뼈대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네네네.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다 만든 거야. 자기가.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임대료를 막 엄청나게 비싸게 두세 배 막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거야. 엄청 아깝겠다. 진짜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네. 그게 그 이상으로 섬에다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겠네. 마음은 지금 막 벼르고 뭐 하겠다. 그죠?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우리 군산에도 그런 나는 그래서 그런 뭔가 테마를 가지고 그거를 하면, 예. 나는 실현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려면 돈을 좀 투자할 사람이 필요해. 그렇네요. 돈을 투자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해서 같이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네네. 명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일단 기업, 그 개인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할 수 기업이 없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기업의 명성도 살려주고, 그래, 공익적 목적의 기업의 명성, 그게 간접 광고 효과도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대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리조트만 생각을 해. 그 리조트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 작품이 내가 초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리조트에다 심어주니까 최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소노펠리체라고 하는 그 네네. 리조트에 보면 네네. 지금도 있어요. 브랜드가 더 네네. 높아진 거지.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또는 다른 업체가 그 공간을, 네. 첫째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을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일반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아까 그것처럼 새로운 건축을 한다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과 그다음에 그런 독특한 그거는 한 몇 년 걸릴 거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철판 하더라도 그 동판으로 해서 막 못을 받고 막 접착 용접을 하고 별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더 필요한데 그런 걸 알고 본 사람이 난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렇겠네. 내 많이 시간도 많지 않아 나도. 많이 답답하시겠네. 현실에서 부딪히니까 많이 네. 답답하시겠네. 여기 그- 그림은 그려지는데. 네. 그 나는 저구의 상상력이 있고 그걸 그렇죠, 실행할 능력이 있는데 네네네. 이건 이 세상은 안 따라주니까. 현실 기반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같으면 더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직은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네요.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네네. 일단은 그런 기회가 되면은 내 구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쪽에서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접목을 해서 같이 뭔가 한번 꾸며보면 이게 단지 우리나라 한 지역이 네. 지역의 명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려면은 세계적인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자기 작품이 거기 있고 또 그 제자들이나 누가 와서 또 거기 와서 오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야 네네. 되거든.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럼 오고 싶도록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야 사람들도 오고 또 자연 홍보도 되고 네. 그 대만의 그 마케팅 하는 사람 그 또 대만의 그 아까 그 조각 그 건축하는 네. 여자 네. 난 대만이 그런 나라인지 몰랐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내가 일본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만에 2007년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온 게 중국이에요. 중국을 지금도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중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의 다 가보고 소수민족까지 거기서 다 가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한 곳에 응집을 시켜놓으면은 대단한 것이 된다는 거지. 그렇네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어떤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네 분야니까 네가 자기 분야니까 그런 얘기만 한다 이 얘기를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는 네 분야니까 그런 네네. 소리 네 주장만 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설사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더군다나 정치라는 사람이고 넓은 걸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는 틀렸다. 많이 듣고 그래야 뭐 자양분이 되지. 그래도 뭐고 보고 온 사람한테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보여달라든지 그렇죠. 예, 알려달라든지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서 관심 있어서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내가 자료도 보여주고 내가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실무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진행을 하면 내일 얘기 때문에 실무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 실무자가 정책 입안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거 들으면서 저도 설계설계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지 궁금한데 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뭐 물 떨어지고 뭐 가마 6, 7m 짜리에 뭐 그다음에 지진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건 아마 지진 예방책도 뭔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진 예방책으로 그걸 한 거야. 그 네, 가마를. 네. 그런 가마를 튼튼하게 그냥. 7m 20짜리하고 5m 40짜리 두 개를 만드는 거야. 네네. 5m 40은 폭이 넓고 네. 7m 20은 폭이 좁은 대신에 높고. 흔들려도 좀 견딜 수 있도록 뭔가 있겠죠. 그래서 있겠죠. 예. 참 기발합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4m짜리 만들어주고 왔잖아요. 내 작품을. 뭐 깨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슨 뭐 장관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야. 똑같은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군산에 1년에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뭐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뭐 2천만 원.
공연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장비 빌리는데 뭐 1,000만 원 뭐하고 하는데 네. 없다는 건데. 네네네. 이제 그런 예산은 너무 부족하죠. 지금 시립예술단도 운영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한다고 기사가 있긴 나왔던데. 어이구, 오늘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신세계를 배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다시피 예. 뭐 관광 구경 이런 데는 안 갔어. 난 장가게도 안 가고 내 만리장성도 안 갔어요. 네. 그런데 자주 가시면서 또 네. 이제 서쪽에 우르무치까지 가고 네. 동쪽에 장춘 백두산까지 가고 네. 남쪽에 소수민족 쿤밍까지 가고 시샹반나라고 제일 아래쪽이야. 네네. 거기는 시샹반나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중국 세 군데 나라가 합쳐지는 삼각지점이야. 거기가 뭐냐? 마약이 많이 거래되는 지역이야. 그쪽 지역에 가면은 휴게소라는 데가 초가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놓은 길가 옆에 있는 그게 저 휴게소야. 차들이 가다가 거기서 쉬어서 음료수 사 먹고, 근데 거기서 마약이 거래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밑에까지 가봤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막 듣다 보니까 교수님 그 군산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 강좌를 하나 터도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 경험을 살려서. 그럼 내가 그 자료가 나 엄청난 그런 게 다 있거든. 예. 뭐 누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네네네. 나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크겠죠. 몰라서 뭐 하는 게 몰라서. 크겠죠. 네네.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알 수도 그렇죠. 내가 설명할 기회도 없는 거고 네. 내가 그래서 내가 떠벌리면서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사실 전들 뭐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들으면서 계속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 내 차는 박영석이 산악인 박영석이가 네네. 박영석이하고 그 친구가 히말라야 8,000m 이상 네네. 14개 네네. 14개 등반 성공한 거하고 네. 그 다음에 각 대륙에서 하나씩 그 제일 높은 네. 산 그거 네. 다 갔었고 네. 그 다음에 북극하고 남극 네. 그 두 군데를 다 해서 글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하고 전시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산에 대한 사진을 내가 많이 이제 본 거죠. 산악 사진, 산에 뭐 올라가는 사진이나 산의 모형, 뭐 그런 사진들을 네. 책으로 된 네, 것도 네. 큰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중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잠잘 때가 있다고. 있어요. 퍼뜩 하는 거 뭐 있어요. 예. 등반하기 전에. 예, 암벽 등반하시는 거. 그때 얘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네. 세상에 막 안에 까마득한 아래 네. 어떻게 겁도 나고 떨어지면 죽고 바람을 흔들고 바람만 흔들려도 막 자다가 막 천막이 막 다 저거하고 눈보라에 막 머리가 다 하얗게 얼어버리는 그런 속에서 얘는 뭘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내일 새벽에 저기를 올라가면은 또 안에 뭐 기록이 생긴다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얘하고 우리 집에서 한 몇 달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네. 얘 보면은 매일 술 안 먹는 때가 없어. 그것도 술이 보통 1시, 2시면 빨라. 어떤 때는 막 못 들어오기도 하고. 말술. 말술이 아니라 네. 얘하고 그렇게 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초대 얘하고 막 네네네. 얘기 들어보고 싶어. 그렇네요. 네네네.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막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 예약이 벌써. 네. 허영만이 이 사람하고도 많이 친구였었어. 네. 같이 막 저기도 가고. 네. 그 티셔츠 뒤에다가 허영만 씨가 그림도 그리고 네. 만화, 네. 캐리커처 그림도 그분도 그리고 등산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고. 네. 이 저 처남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많이 다녔지. 그 AI 허쉬
허시 구씨. 아, 네, LG. LIG. 예, 예. LIG 회장. 네. 그 회장하고도 같이 다니고, 후원도 많이 하고, 네. 제일 큰 데가 노스페이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싹 이 친구가 실종되고 뭐 없고 그러니까는 화면에 우리나라 TV 화면에 등산이라는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어.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그 네. 사고를 당했거든. 네, 네. 11년 10월 며칠인가 이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추모 특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등산이 뭐 꼭 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들한테나 뭐 할 때 이런 포부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하고 또 탐험하고 싶어 하는 얘 뭐 탐험 학교도 하고 무슨 뭐 네팔에 저기 초등학교에 뭐 저것도 보내주고 뭐 네네. 별거 다 했거든. 네. 근데 그걸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때보다는 관심이 많이 줄었겠죠, 이제. 스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스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뭐 전부 다. 그 참, 잊혀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럼요. 쉽게 잊혀지거든요. 하여튼 군산 시민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인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아유, 수고했습니다.